세 가지 호소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설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청중 혹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배합을 하여 최적의 단어나 표현을 선택한 후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설자나 작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 이상의 호소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글쓰기에선 그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독자를 재미있게 해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가르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논쟁을 하여 독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거나 해설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연구 후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논쟁에 참여하거나 등등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설가가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만 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득의 세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토스는 인격, 인성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토스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 도덕, 지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설자나 작가가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고 이를 표출해야 청중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감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춤추게 하는 모든 감정들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방법은 청중이나 독자가 메시지를 듣고 설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입니다. 오래가질 못하죠. 역효과도 예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고스입니다. 즉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구성을 말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순서 없이 제시하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축약 3단 논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글쓰기에선 문장 구성법으로 발전하면서 후대 학자들은 독자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에세이 구성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단 논법과 축약 3단 논법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토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토스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설자 모습이 보여주는 인상을 형성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지식과 도덕과 지혜를 이용해 신뢰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연설자는 먼저 연설의 주제 혹은 자신의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중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연설을 해야 합니다. 즉 전문가답다라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거짓 정보로 청중을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는 또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은 자신보다 청중이 더 귀히 여기고 정의가 필요한 곳엔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용기가 필요한 곳엔 자신이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을,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이 터졌을 땐 이에 상응하는 분노를 말과 행동을 통해 청중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연설자는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과 행위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레토릭에서는 말로 표현해야 되겠죠.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요소들을 숙지하여 자신은 good ethos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잔꾀나 현란한 말장난으로 잠시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생각하는 청중들은 이런 식의 연설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 발견되면 신뢰는 무너지겠죠. 정치가들이 이런 수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bad ethos를 지녔다고 여깁니다. 신뢰는 없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정치가의 인격이 나쁜 거죠. 칼과 총과 같은 무기는 쥐고 있는 이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파토스입니다. 감성의 영역이고 감성의 언어를 통해 표출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가슴은 온갖 감정들을 품고 있고 조금만 자극을 해도 해당 감정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욕설, 과격한 언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말, 달콤한 이야기 등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 표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르는 뮤직, 시, 정치 선동 등 많습니다. 청중을 바로 감동시키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괘씸한 인간이라고 딱지를 붙여 분노를 자아내게 하죠. 감성이 뛰어놀면 생각하는 능력, 로고스가 자리 잡는 공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감성에 사로잡혀 생각에 마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파토스의 언어는 세리머니얼 스피치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조사나 축사에서 슬픔을 자극하거나 기쁨을 표출하도록 하죠. 하지만 파토스의 언어는 논쟁의 언어로는 부적합합니다. 욕설과 비난, 감정 폭발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설자가 직접적으로 파토스를 표현하면 신뢰 구축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을 토론해서 직접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결격 사유로 여겨져 배척을 받습니다. 위기 때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파토스의 언어는 정치 선동에 자주 이용됩니다. 청중들의 사고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고통이나 즐거움을 동반하며 청중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요. 하지만 청중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시작하면은 연설자의 이토스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역풍을 맞습니다. 논쟁에선 파토스의 언어를 절제를 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토스의 언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